안녕하세요. 즐거운 연애, 행복한 결혼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게 된 장재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선택해서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이건희 자녀가 되고 싶었겠죠. 예.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을 이루며 살 때 관계 속에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에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가정의 풍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고 마음껏 웃으면서 소통의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주는 친절하지만 이거 좀 치워봐. 엄마 이효주는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와닿죠?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네, 밖에서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집에서 왜 이러고 그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웃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한편이 좀 씁쓸한 게 나도 집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직원분의 전화 통화하는 거를 듣게 됐는데요. 전화벨이 막 울렸어요. 근데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과연 그 상대가 누구였길래 그녀는 전화를 그렇게 받았을까요? 남자친구겠죠.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인가 봐요.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느끼게 통화해놓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이제 잠깐 통화하고 끊은 다음에 또 다시 울렸는데 첫 마디가 왜? 똑같은 여자예요? 예. 대체 그 상대는 누구였길래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까요? 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은 인간이군요. 예, 저하고 그분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흔하게 다들 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들 뿐이 아니에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들도 친구들끼리 혹은 같은 엄마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는 혹은 전화할 때는 어머머 언니 알았어. 그래 그때 보자. 그래서 안녕 잘 지내고 그렇게 통화하죠. 근데 아이가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왜? 왜라고 먼저 하겠죠. 왜? 어딘데? 학원 갔다 왔어? 숙제는? 이렇게 되죠. 사감 선생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는 왜 남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에게는 그 다정함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때 직원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가족한테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랬더니 해보질 않아서 잘 사시지 못하겠다고 민망하다고 쑥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이래서 가족 간의 소통도 연습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가족들과 이야기를 그렇게 적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족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 점심시간 되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야 점심 먹었어? 챙겨 먹은 거야? 이런 말은 하시죠? 안 해요? 하죠? 예. 그런데 그랬던 남자친구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그래요? 안 하죠.
예.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연인한테 혹은 친구한테 하는 말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냥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색하고 부끄럽고 또 안 해도 알 거라는 생각에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 밖으로 자꾸 내보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막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탁 드렸죠. 용기 드려가지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껏 얘기 듣고 나서. 잠시만요. 마이크 어딨죠? 예. 예. 절대 안 된다? 잠깐만. 우리는 고민이 뭔지도 모르는데. 네. 절대 안 된다. 네. 그게 각인이 됐구나. 워낙 강렬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고민이 뭐였는데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무조건 안 된다. 그 대답을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제일 많이, 엄마, 나 여자친구가 생겼어. 교제해도 될까? 절대 안 된다. 엄마, 나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여기 가도 될까? 절대 안 된다. 부모님이 좀 특이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덜 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네. 염려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껏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너무 단순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시잖아요. 내 말이 쓸데없는 소리로 전락할까봐. 그게 싫어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꺼내도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괜히 한 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요.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해요. 엄마, 김서방이 글쎄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글쎄, 우리 시어머님이 만든 김치보다 엄마가 담근 게 훨씬 맛있대. 진짜 이쁘지? 이뻐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 친정엄마한테 빙의가 한번 돼보자고요. 이뻐요 그게? 안 이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바보. 아유 그게 진짜 내 김치가 맛있어서 그러는 게 왜 이렇게 주책이지? 내 김치가 맛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계속 담가달라는 거야. 지네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살고 나보고 담그라는 거지.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사람의 심리가 되게 웃긴 게 남자친구가 미울 때도 나는 욕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 덩달아 같이 욕하면 그게 진짜 밉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도록 미워도 내 남편 욕을 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미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맛있다고 해주니까 진짜 고맙네? 앞으로는 더 맛있게 담가봐야 되겠다. 라고만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대화를 점점 적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흔히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얘기 꺼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런 상 받았어 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그 얘기를 준비한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죠. 설마 이것도 상이라고 얘라? 그리고 집어 던지는 반응을 상상하고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반응을 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는 여러 개의 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나가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로 작동하고 싶은 그 마음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보통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와 있는 P라는 건 부모예요. 이제 페어런트라고 그래가지고 약자를 써놓은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알려주거나 지시해주거나 때로는 누구를 야단치고 싶거나 이런 부모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동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alert라고 표현을 하죠. A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의 대화를 할 때 나오는 내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C는 child죠. 아이의 마음인데요.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사용했던 말이나 행동을 다시 쓰고 싶다. 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때 튀어나오는 마음이죠.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즐겁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가 너무나도 부모 같아서 의존적이 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